안녕하세요. 레프트백TV의 과즙미 넘치는 상큼한 메인 아나운서 도로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역대 외국인 감독 계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시원하게 박아주셔요. 첫 번째 외국인 감독, 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 비쇼베츠 감독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에서 조국인 소련 대표팀을 이끌고 그 당시 호마리우가 메인이었던 브라질을 결승에서 대파하고 금메달을 따냈던 업적을 바탕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한국 대표팀과 올림픽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감독, 한국 축구 팬들의 영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지도자, 대한민국 명예시민권까지 소유한 히동구,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레이몽드 피지컬 트레이너와 함께 합작하여 그 당시 생소하던 선수 개인별 맞춤형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많이들 알고 계신 셔틀런을 비롯한 파워 프로그램까지 활용해가면서 네덜란드 토털 사커를 한국인들 특유의 정신력과 함께 대표팀에 제대로 녹여내면서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낸 외국인 감독이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감독, 포르투갈 출신의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입니다. 루이스 피구, 루이 코스타, 콘세 이상을 중심으로 조국인 포르투갈을 이끌고 유로 2000 4강까지 올라간 업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했지만 축구협회의 거지같은 간섭과 코엘류식 기술축구에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되면서 결국 오만 쇼크, 베트남 쇼크, 몰디브 쇼크 3콤보가 터지며 감독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감독, 봄프레레 감독입니다. 코엘류 사태 이후 다시 히딩크처럼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를 선임했지만 베트남 원정에서 이천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과 전술을 보여줬고 거기에 축구협회의 거지같은 간섭이 계속되며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대표팀 사령탑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감독, 네덜란드의 단기 알바 빌런, 아드보카트 감독입니다. 봄프레레가 차려놓은 월드컵 본선이라는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히고 그 당시 K리그 무대를 주름잡던 성남 1화의 김영철, 김상식을 중용하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433 전술을 이식시키면서 한국이 아드보카트 감독 이후 본격적으로 포백을 메인 전술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무대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 통안의 스위스전 패배와 함께 1승 1무 1패로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하며 한국에서 단물만 쭉 빨아먹고 계약 종료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감독, 네덜란드 출신의 핀 베어백 감독입니다. 2002 월드컵 시절 히딩크 감독 옆에서 코치 임무를 수행한 지도자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부임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수비적인 컨셉의 경기 운영을 선보였고 과연 저 사람은 공격 전술이 있는 감독일까 싶을 정도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2007 동남아시안컵 3위라는 성적을 남기고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일곱 번째 외국인 감독, 독일 출신 울리 슈틸리케 감독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2015 호주 아시안컵 대회에서 늪축구의 끝을 보여주며 결승까지 진출했었는데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니아층 사이에서 이상한데? 못하는데? 이러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중국 쇼크, 카타르 쇼크를 겪으면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2015 호주 아시안컵 대회에서 보여준 전술들은 신태용, 그 당시 수석 코치가 기질을 발휘한 것이라고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었죠. 제대로 된 코치진들을 구성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친한 지인 아르모아 코치 한 명 데리고 와서 한국 축구를 망쳐놓은 인물이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슈그네, 아르순실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역대 최악의 외국인 감독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군요. 여덟 번째 외국인 감독,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수많은 국제대회 참가 경험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코치진들까지 코칭 스텝을 이루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야심차게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스터번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항상 자신이 뽑던 선수만 뽑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3경기만 잘하면 된다 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한국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일전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는 등 벤투 나 자신은 계약 종료 이후 아드보카트처럼 단물만 쭉 빨아먹고 유럽으로 가겠다는 태도를 너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몇몇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성적이 곧 K리그의 르네상스로 이어질 수 있고 실패는 곧 K리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 감독 교체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그토록 외국인 지도자를 갈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학연 지연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의 서울 연고대 혹은 서울 고연대 고인물들과 거리를 두고 선수의 네임밸류가 아닌 지금 현재 각자 소속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량을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때문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벤투 감독처럼 뽑던 선수만 계속 뽑아버리고 대표팀 내에 주전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면 2002 월드컵 히든크 시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선수들의 치열한 최종 엔트리 승선 경쟁과 베스트 11을 향한 선의의 경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도로시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외국인 지도자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